자, 다음으로 누가 무엇을 취득할 때 발급받는가? 발급받는가? 첫 번째, 허가 대상인 토지일 것.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투기지역에 해당되겠죠. 대부분 다 그죠? 예, 투기의 위험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지거래 죄송합니다. 이게 토지거래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 확인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보셨던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여러분이 등기부등본이나 대장을 보면 바로 전답 과수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지목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는 여러분이 등기부등본이나 대장을 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지역이 현재 토지거래 허가 지역인지. 따라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여기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 토지거래 허가 지역인지 아닌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인지 아닌지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볼 수 있고 열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입니다. 토지이음.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꼭 해당 거래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취득과 비교되게 농지는 1제곱미터만 취득해도 전부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이처럼 땅을 용도에 따라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에 기타 미지정지역으로 나눠서 국가가 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해당 면적이 달라집니다.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를 초과해야만 허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 안에 있는데 50제곱미터만 주거지역에 50제곱미터만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 매매를 한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상업지역에서는 150m 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됩니다. 공업지역도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 그 다음에 용도 미지정은 60제곱미터를 초과해서 거래할 때만, 자, 초과해서 거래할 때만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초에 토지 거래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받았을 때 해당 이 면적 이하면 이것을 볼 필요도 없겠죠. 그죠? 이 면적 이상일 때 토지거래 허가 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거래 계약이어야 됩니다. 거래. 그래서 해당 거래 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지상권 설정 이전 계약의 하나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유권 이전만 해당될 수 있으나 지상권은 민법상 영구히 해당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유권자는 아닌데 지상권자가 해당 땅을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서 영구히 사용하게 하면 소유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이 사람은 이 지상권자를 소유권자에 준해서 봅니다. 이렇게 준해서 봅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 이전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이전에 대한 예약도 포함합니다. 계약뿐만 아니고 예약도 포함하기 때문에 가등기가 모두 포함됩니다. 모두. 그래서 여기 가등기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담보에 관한 가등기와 가등기, 가처분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가등기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상일 것입니다. 거래죠. 토지 거래가 유상, 승계 취득을 얘기하죠. 따라서 유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요건들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급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 방법입니다. 토지 소재지 시구업면에 접수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 기간은 계약 체결 전에 사전 허가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전 허가. 근데 일반적으로 잘 사전 허가를 받기가 힘듭니다. 왜?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임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보통 다 실무상 허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순서상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렇게 허가를 받고 나중에 이렇게 등기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법 위반이죠.
계약 체결 전에 이때 받아라고 하고 있죠. 그죠? 이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일반적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이때부터 유효해집니다. 유효해집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거래 허가가 상당히 고난도의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과 예약까지 다 포함하고 해당 계약과 예약 죄송합니다. 해당 계약과 예약 전에 사전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기를 강력하게 잡겠다는 해당 법의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있습니다. 확인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 확인서를 넣어야 됩니다. 여기 안에 만약에 농지면 농업 경영 계획 확인서도 넣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냐? 앞에 여러분이 보셨던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있죠?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그 농지에 대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과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는 사람은 시군구청장으로 동일인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보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 토지거래 허가가 훨씬 더 고난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심사를 받을 때 농지 여부도 같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토지 취득 자금의 조달 계획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조달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도 같이 첨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처리 절차를 보시면 자, 이렇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해당 토지거래 허가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이 그러면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해당 허가를 심사하고 15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길죠? 일자가 15일 이내에 해당 토지거래 허가 여부를 관청이 심사를 하고 오케이가 되면 이처럼 토지거래 허가증을 첨부해 줍니다. 이렇게 도봉구청장이 이렇게 도봉구인을 찍어서 허가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고 안에 해당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가 여기에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해당 허가증을 등기신청 첨부 서면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